관세청 무도경채가 2026년이 첫 해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이런 이제 마약류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기존에 이제 일반적인 일반 구급 관세직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좀 위험한 상황도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전문화된 인력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첫 시행으로 2026년도에 15명을 채용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1차 필기가 1, 2차지. 1차 사회, 2차 관세법 개론 해가지고 고득 점수 순서대로 150%이기 때문에 아마도 150%면 몇 명이야? 3명에서 25명 정도 되겠네요. 그죠? 계산이 안 되네. 20요 정도 인원이 필기 합격자 인원인데, 동점자는 무조건 합격이 되기 때문에 동점자가 좀 많이 나오면은 필기에서 30명이 통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30명 중에 서류 전형이라 그래서 실제로 무도 3단이 맞는지, 아니면 특수부대 출신이 맞는지, 이런 걸 이제 검토를 하고, 그 인원이 다 맞다라고 하면 30명이 다 면접을 보게 될 거예요. 아마 이제 필기 시험을 보고 나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필기 시험 보기 전에 잠깐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필기 시험장이 아마도 어디에 창원 쪽에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관세청이라고 하는 거에 본청 자체가 대전에 있잖아. 근데 관세청 인재개발원이라고 있거든요. 보통 관세청 경채 시험은 인재개발원에서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관세청 관련된 이 무도경채뿐만 아니라 전문 경력관 다군이라고 있어요. 엑스레이 판독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우리 그 마약 탐지견 있죠. 이런 거 이제 다루는 분들을 경채 관련해서 에듀피드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관련된 요거에 대한 팁이나 어떤 방식을 알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 관련해서 충실히 에듀피디 커리큘럼을 따라오셨다면 아마 다들 그 고득점이 맞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30명이 인재개발은 창원 쪽에 있는 데서 필기 시험을 보게 될 건데, 확정 공고는 필기 장소는 필기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거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죠? 어디서 볼지 또 바뀔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 면접을 보통 창원이나 아니면 대전에 있는 정부청사에서 좀 보거든. 그래서 그 둘 중 하나 아닐까 싶은데, 이 30명이 면접장에 가게 되면은 이 5가지 항목을 채점을 해요. 소통 공감, 헌신 열정, 창의 혁신, 윤리 책임, 직무 관련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거 앞에서 뚝 잘라가지고 앞부분에 해당하는 팁은 공통 면접으로 충분히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직무 관련된 능력은 어떻게 됐든 간에 무도경채, 특히 관세청에서의 무도경채의 직무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 업무를 해본 것도 아니고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태어나서 처음 마약을 뭐 난 아예 몰라요 이런 분들도 많을 거라고. 그치? 그래서 시중에 있는 관련된 어떤 스피치 학원이라든지 면접 학원을 다니더라도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요 관련해서 이제 미리부터 이제 걱정하신 분들이 있었나 봐. 그래서 에듀피드 이거 어떡합니까? 라는 요청이 조금 많았었고, 또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만약에 면접을 한다면 에듀피디의 그 김인호 강사가 좀 잘하시던데 라고 딱 집어가지고 날 좀 선택해 주셨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기분이 좋더라고. 나도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는데 어찌됐건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어찌됐건 이 5가지 항목을 상, 중, 하를 보게 되는데, 면접관이라고 있겠지. 근데 보통 우리가 이 면접관이 인원이 몇 명이냐면, 다른 관세청, 이게 첫 시험이니까 모르잖아 아직. 이 다른 관세청 경채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있어요. 면접관들이. 그리고 보통 오전, 오후 나눠서 볼 수도 있고 같이 볼 수도 있는데, 조를 짜서 들어가. 면접장에 딱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조가 보통 적게는 5명, 많게는 11명 정도 들어가는데, 요번에 아까 필기 합격이 최대 몇 명 정도 예상된다 그랬죠? 80명이라 그랬잖아. 30명, 15명 뽑으니까. 뭐 적으면 24명이겠고, 그죠? 근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뭐 3개조로 나눈다 하더라도 8명, 혹은 뭐 어떻게 나누면은 한 3명씩, 4명씩 나눈다 그러면 6조, 뭐 이렇게 나누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 관련된 인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3명일 거예요. 물론 2명일 때도 있어, 면접관들이. 근데 그거는 그 2026년도에 이 전문 경력관 채용을 200명 넘게 뽑았기 때문에, 그 전문 경력관도 원래는 뭐 뽑아봤자 10명에서 20명 정도 뽑다가 올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서 글쎄 뭐
무도경체도 올해가 첫 시험이지만은 내년도 뽑을까 안 뽑을까 뭐 얘기들이 분분한데 아직은 확실치는 모르겠어. 일단 보자고요. 어찌됐건 이렇게 조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게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필기 점수를 중요해요. 필기를 만약에 아직 시험 보기 전인데 내가 이 강의를 먼저 보게 됐다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필기 점수를 최대한 고득점을 맞는 게 최종 합격에 유리합니다. 또 어떤 식으로 되게 되냐면 아까 동점제까지 합격시킨다 그랬잖아. 그래서 30명이 만약에 합격했다고 칠게요. 30명이 합격했다고 치면 어떤 사람은 1등 하신 분은 뭐 만점 맞았을 것이고 100점 만점 맞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80점 맞아서 턱걸이로 합격선이 80점이라는 소리는 두 과목 평균 점수가 이 30등 하신 분이 80점이라는 소리거든. 이걸 그래프로 조금 그려보면은 인원이 이게 100점이야, 100점. 아이씨, 죄송해요. 그림을 못 그리네. 글씨도 못 쓰지만 100점이야,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80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100점 맞은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 요 정도 되겠지. 그지? 그리고 80점 맞은 사람이 더 많겠지. 그지? 그래서 요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80점 맞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은데 나중에 이제 요게 상중하에서 이 사람은 상이야, 이 사람은 상이야, 상이야, 뭐 중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회 과반수가 평정 요소를 이것도 상이야 다 상을 줬어. 과반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면접관 3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중에서 2명이 이 5가지 항목에 다 몽땅 다 상으로 줘. 그러면 우수를 맞아요. 그럼 필기 성적이 뭐 80점이든 100점이든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합격이야, 그 사람은. 그죠? 근데 당연히 다들 상을 받고 싶겠지만 이게 상 맞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30명 정도가 면접장에 들어가면 상 맞는 사람은 그럼 도대체 몇 명입니까? 라고 보면은 평균적으로 이거는 무도경체 아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보통 다른 경체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5명 정도가 상을 맞더라. 5명 정도가. 그리고 미흡을 맞는 사람도 있겠지. 미흡은 무조건 탈락이에요. 위원회 과반수가 평정 요소 중 2개의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해. 야, 이 사람 소통 절대 안 된다. 이 사람 뭐 헌신 열정 아예 없네. 하하를 준 거야, 2명이. 3명 중에.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미흡으로 어떻게 돼? 탈락하게 된 거고, 하나의 위원회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탈락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미흡을 맞은 사람은 그럼 몇 명 정도 됩니까? 요것도 의외로 좀 있어요. 5명 정도 돼. 5명 정도. 그럼 그 사람은 무조건 탈락인 거예요. 100점을 맞았든 80점을 맞았든. 그지?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 100명, 20명 있을 거 아니야. 20명. 이 사람들은 그럼 보통을 맞는 겁니까? 그렇지. 보통을 맞아. 보통. 보통이 제일 많아요. 보통이. 그러면 그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통을 맞게 되면은 필기 성적발로 들어가요. 필기 성적발로. 선생님, 저는 80점으로 턱걸이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수를 맞을 수 있을 정도, 이 5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 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서 어떤 방법을 다 써야 되는 거고. 그죠? 반대로, 선생님, 저는 100점 맞았으니까 이제 안전하겠죠? 야, 큰일 날 소리야. 미음 맞아가지고 탈락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면접에서 탈락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요. 더군다나 고득점을 맞았는데 아깝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미음 맞을 사람이 보통을 맞게끔, 또 보통 맞을 사람이 우수를 맞게끔 하는 팁과 같은 영상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소리예요. 자,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막상 이제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데가 어딘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을 거야. 물론 이제 합격이 되게 되면은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고 인재개발은 거기에서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교육을 따로 받게 돼요. 며칠간. 뭐 어디야? 천안에 있다 그랬지. 그쪽에서 이제 교육도 받게 될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근무지를 결정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이 있죠. 그쪽으로 배정을 좀 해줘요. 근데 뭐 전국적으로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왜냐면 본부 세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면 이제 마약 수사 관련된 거는 본부 세관에 좀 있거든. 기존에 이미 팀이 있다고. 그분들은 이제 9급 관세직 공무원 혹은 7급 관세직 공무원으로 공채로 들어간 분들이겠지. 그분들과 팀을 이뤄서 근무하게 돼요. 이미 근무하고 있어. 요번에 새로 생긴 조직이 아니에요. 물론 이 무도경체는 처음이지만 그게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물어봤거든. 기존에 합격한 분들한테 이 마약 관련된 팀으로 요번에 경체 공고가 떴는데 어디서 근무할 것 같으세요? 했더니 그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일단 서울, 인천, 부산은 팀이 좀 크대. 그래서 뭐 1팀, 2팀, 뭐 3팀 뭐 이런 식으로 있나 보더라고. 그래서 이쪽에서 근무를 좀 많이 하시게 될 거고 이쪽으로 마약 단속이 많이 되게 있다는 소리겠죠? 그죠? 그리고 뭐 어디야? 평택도 얘기 나오더라고. 평택의 그 당진 평택항이 있잖아. 그쪽으로 이제 마약 관련된 유입 시도가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결정도 안 됐고. 근데 뭐 모르지.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좀 알려줘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근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요 관련해서 어찌됐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5가지